네, 여러분 잘 정리하고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에서 해야 될 작업, 자, 이 데이터 테이블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룹을 모든 걸로 다 묶었기 때문에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잘 아시는 분들은 똑같은 내용 또 반복하는구나 라고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익숙하게 계속 그 내용을 이제 복습하시는 거니까 빈 공간을 찍으시면 이 테이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단계의 테이블로 그냥 활성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빈 공간을 찍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내부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 일단은 월의 시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 4니까 요거의 개수가 필요해요. 그죠? 4개잖아요. 그리고 할인율에 대한 요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값을 요 개수 4개로 나눠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테이블도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5개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파워컬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구조적인 데이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빨리 가셔서 그거 보고 오셔야 되고요. 그거 안 보시고 오신 분들, 그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도 멘붕 오실 수 있어요. 저것도 뭐 하자는 플레이지? 저게 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값을 우리가 뽑아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지금 이 녀석의 구조가 뭐가 돼 있죠? 이 녀석의 구조가 지금 뭐죠?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죠?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자, 테이블의 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카운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요 구간은 월이 몇 개 있는 구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 테이블의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팅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열을 하나 만드시고요. 사용자 지정열에다 저희 계산해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열에다가 부분은 뭐 그냥 간단하게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개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확대해서 보실게요. 자, 테이블에 대한 개수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무슨 함수인지 잘 모르더라도 일단은 계산이 필요한 거니까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요. 테이블은 들어가겠구나. 테이블을 들어가면 돼요. 자,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테이블 로우가 들어가야 되겠죠. 테이블 로우 카운트. 그래서 잘 보시면은 바로 첫 번째 나왔습니다. 테이블 로우 카운트가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녀석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로우 카운트가 바뀌었는데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짜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신경 써서. 자, 그러면 테이블 로우 카운트는 테이블로부터 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럼 테이블이 어디에 있습니까? 테이블이 여기 GP라고 하는 열에 있죠. 그러니까 이 GP라고 하는 열에서 테이블의 개수를 세면 된다.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잘 연상이 되시고 그림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일련에 말씀드렸던 파워쿼리의 기능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신 거고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신다. 도대체 뭔지 뜬구름자는 얘기인지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파워쿼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해서 새 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게 엑셀에는 없었던 뭐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고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또 막 셀 안에 우리가 흔히 이제 셀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셀은 없죠. 셀 안에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자, 개수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개수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뭘 끄집어내면 되죠? 두 번째 뭘 끄집어낼 거냐면 여기다 요걸 끄집어낼 거예요. 자, 똑같은 테이블에서 이 구조를 보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하시면 자, 할인율에 대한 값을 뽑아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열에서 우리가 테이블의 열에 해당되는 건 할인율이기 때문에 자, GP를 가게 되면 GP라고 하는 테이블 열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꺾은 중괄호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테이블의 열이잖아요. GP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테이블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GP라고 불리는 거는 뭐죠? 열로 인식되기 때문에 열이라고 되는 겁니다. 자, 이 GP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서의 뭐죠? 뭐냐면 할인율이죠. 이게 열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라고 치시면 할인율이라고 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 GP의 할인율을 결과로 던져주는 거예요. 자, GP 할인율을 던져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리스트로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GP 할인율이 지금 의미하는 개수가 뭐죠? 0.25라고 하는 값이 몇 개예요? 여기에는 4개, 여기에는 5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시적으로 여기 값을 찍어서 보시면 여기 4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저희가 필요한 건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필요하니까 하나의 개수를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의 개수를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면 리스트에서 하나만 뽑아내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list first 그 다음에 요 리스트에 있는 값을 뽑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복잡하게 그렇게 가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구조화된 그 엑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이 리스트에서 리스트는 반드시 이게 리스트였죠. 자, 여러분들 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죠. 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반드시 리스트는 카운팅이 뭐부터 된다? 뭐부터 된다? 제로부터 됩니다. 그죠? 그래서 0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래서 약속 규칙이죠? 약속 규칙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또 리스트 함수를 써서 뽑아내시는 것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0번째. 왜냐면 값이 다 똑같으니까. 값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값이 다 똑같으니까 0번째 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0.25를 가져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두 개를 나눠 썼잖아요. 나눠 썼으니까 자, 여기에서 그냥 한 번에 쓰시자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되셨죠? 자, 여기에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거에다가 요거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뭘로 나눠주냐면 요 개수에 대한 부분을 뭘로 나눠줄 거냐면 방금 전에 하셨던 GP에 그죠? GP에 그 다음에 할인율이었죠? 죄송합니다. 좀 키울게요, 여러분들. 자, GP열의 할인율이라고 하는 그 값에서의 몇 번째였죠? 0번째 값을 뭘로요?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개수만큼. 그러면 순차적으로 균등하게 내기하면 2.5%를 각 월마다 몇 %씩 증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증가 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0625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 있는 것은 0.0096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로 할인율을 만드시면 돼요. 할인율에 대한 부분은 10진수 이제 나왔기 때문에 10진수 소수점 값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뽑아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다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달에는 2021년 1월 달에는 뭐죠? 할인율이 0.00625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달에는 0.00625가 두 번 중복으로 계산이 되면 되죠. 두 개로 되면 되는데 같은 동등한 할인율 구간값이기 때문에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면 되죠.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면 돼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늘려볼까? 아, 늘리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이게 또 다시 또 다 늘려서. 왜냐하면요. 저희가 요거에 대한 부분에서 요거를 1, 2, 3, 4, 5라고 하는 열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죠? 1, 2, 3, 4라고 하는 열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 열을 만들어낸 거에다가 이 열을 확장시켜서 요거 값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각각 테이블마다 1, 2, 3, 4, 5를 만들어내. 여기에다가 1, 2, 3, 4, 5. 자, 인덱싱을 제가 만들면, 자, 인덱싱을 예로 드릴게요. 인덱스 열을 선택해서 1부터 그러면 지금 보신 거 1, 2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제 이 작업을
어디에다가? 요 각각의 테이블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테이블에서. 난감하죠? 자, 여기에서는 각각의 테이블에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천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함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이런 그룹으로 묶고 그룹에서 모든 열을 해서 그 안에서의 어떠한 루틴을 만들거나 그 안에서의 뭔가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순서를 정해서 위에서부터 누적을 하던가 아니면 가장 큰 값을 하던가 아니면 뭐 짝수 열만 하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줄값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줄에 해당되는 넘버링을 만들어줘야 돼요. 1, 2, 3, 4, 5 쭉 쉽게 얘기하면 줄 번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줄 번호를 만들어주면 되죠. 1번부터.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올 것이 뭘로요? 함수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용자 지정열을 해서 만들 거예요. 뭘 만들 거냐면 요 테이블에다가 지금 제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인덱스열을 지정하는 거는 어디에다가 적용이 되죠? 테이블에 그냥 적용하시면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행위를 저희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동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다가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열을 만들 건데 어떤 함수가 있냐면 테이블에다가 뭐죠? 열을 하나 더 추가할 거잖아요. 그죠? 테이블 그러면 add가 됐죠. 추가한다는 거에 대한. 근데 뭐를 추가할 거냐면 인덱스를 추가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돼요. 테이블,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인덱스. 야, 여기 나왔네요. 그죠? 테이블.add index 컬럼.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테이블에다가 add index, 요건 뭐 요즘 초등학생만 돼도 이게 어떤 건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영어만 되시더라도. 자, 테이블에 add index 넘버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인자를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요거 마우스로 옮기면 여기 안 되니까. 자, 보세요. 나오는 거. 테이블에서 테이블이죠. 첫 번째 인자는 테이블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new column name as text죠. 새롭게 우리가 열을 만드는 거, 새롭게 생성하는 열의 이름은 as text죠. 텍스트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인덱스 넘버를 인덱스 컬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값은 뭐냐면 initial value예요. 그러니까 초기 값. 근데 그 초기 값은 nullable 또는 number죠. 그러니까 뭐 값이 없거나 또는 number로 지정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자는 뭐죠? 네 번째 인자는 증가하는 값인데 nullable이나 또는 number.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디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GP라고 하는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요 테이블에다 집어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테이블이 자, 이게 테이블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이름이죠. 이름이어서 그냥 저는 인덱스라고 할게요. 인덱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초기값이죠. 초기값 생략하면 아마 1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1부터 가셔야 되죠. 왜냐하면 곱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만약에 저희 뭐 예를 들어서 각각 등분에 대한 균등값이 뭐 1값이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균등값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증가값은 어떻게 돼요? 하나씩 증가돼야 되고 나머지 값은 옵션 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타입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면 최종적으로 테이블에다가 인덱스열을 하나 만들어서 생성을 해라. 그런데 그 생성에 대한 규칙은 내가 지정한 대로 해라. 첫 번째, 그 테이블은 GP라고 하는 열에 가면 그 테이블이 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다가 인덱스라고 하는 요 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1부터 하나씩 증가시켜라. 되셨죠? 간단하게 정리되셨습니다. 자, 그럼 확인만 하시면 되죠? 자, 요걸 하시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새 지정의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테이블이 나오면서 그 테이블 안에 인덱스라고 하는 열이 추가되겠죠? 자, 이렇게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add index 했을 때는 인덱스가 들어가져 있죠. 이제 게임 끝났죠, 여러분들? 게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 열을 확장을 시키면 해당되는 부분 여기 이제 늘어나겠죠. 자, 요 녀석은 요걸 생성하고 요걸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만 필요하겠죠. 나머지 이 녀석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요 녀석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 먼저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다른 열 제거하시면은
요 순서대로, 선택한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나머지는 없어지면서.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확장을 시켜볼게요. 추가로도 하셔서 원래 여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뽑아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할인율, 그 다음에 인덱스에 대한 부분 할인율 나왔죠. 이 할인율은 필요가 없죠. 이거는 전체 구간값에 대한 부분, 이걸 다 더하면 여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다 곱해서 나오면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채용적인 2.5가 나오게 되겠죠. 요거를 제가 제거를 하고요. 실제적인 할인율은 이 인덱스 넘버가 요거에 따라서 1, 2, 3, 4,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기준으로 1, 2, 3, 4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일도 저희는 이제 필요가 없죠. 자, 일단 진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요놈 곱하기 요놈에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 추가하는데 요것도 열을 추가해서 곱하기 할 필요 없이 숫자에서 하시면은 요거 곱하기 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0.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원했던 4.8%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내용을 또 더블클릭해서 줄일 수 있지만 자, 이제 뭘로 하시면 돼요? 뭘로 하시면? 요거는 나중에 바꿔도 돼. 만약에 이름을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곱셈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녀석도 필요 없죠. 이 녀석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야 될 게 요거하고 요거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다른 열을 제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 시작에서부터 해당되는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났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 할인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할인율이 되는 거고요. 자, 월의 시작에 대한 부분에서 월 데이터 형태는 날짜로 바꾸고요. 날짜로 바꿔야지만 뽑아낼 수 있으니까 열 추가하겠습니다. 뭘로 추가하냐면 월의 월 이름으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럼 1, 2, 3, 4, 5, 6, 7, 8, 9월까지 나온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거하시면 최종적으로 제거하시면 이제 월 이름에 대한 할인율을 만들어졌죠. 자, 매출에 대한 부분들 요거 만들어진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이제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우리가 집어 넣겠습니다. 자, 그럼 홈 메뉴 가셔서 쿼리 병합에 쿼리를 새 항목으로 만들고요. 자, 기준점은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기준 매출에다가 저는 구간에서 정의했던 요 내용을 월 이름으로 매칭으로 해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필요한 거는 할인율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할인율에 대한 부분은 10월, 11월은 없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할인율 적용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10월달, 12월달 요 부분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제 혹시라도 요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변환 가셔서 널값에 대한 부분, 값바꾸기에 가셔서 널값은 뭘로요? 널은 바꿀 항목이 제로로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 자, 매출에 대한 부분 나왔고요. 실질적인 진짜 매출에 대한 부분, 할인율이 적용된 매출에 대한 부분은요. 계산하면 되겠죠. 열 추가하셔서 사용자 지정열에서 할인 적용 매출이겠죠. 할인 적용 매출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매출에다가, 그죠? 매출에다가 1-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곱하기를 뺐네요. 그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요 할인율이 적용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인율 적용된 거에 대한 부분에서 요건 그대로 0이니까 다 가져왔죠. 가져왔고요. 그러면 실제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에서 할인 적용 매출을 빼시면 실질적인 매출과 할인율이 적용된 거니까요. 그러면 요게 빼기에서 뺄셈인데 요거는 뭐죠? 실제 이익이 되겠죠. 이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요 값이 마지막 값이 되겠죠. 그래서 할인율 적용된 부분, 요거는 이제 계산이 끝났으니까 제거를 한다라고 하시면 실질적인 매출, 할인율 적용 매출, 그 다음에 적인 이익이 되겠죠. 할인율이 적용된 다음에 나머지 이익에 대한 부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값자리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이 녀석에 대한 부분 결과라고 선택하시고 닫기 다음으로 가서 자, 다 연결만 선택하시고요. 연결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한 테이블만 저는 뭘로요? 다음으로 로드해서 표로 자, 여기다가 뽑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냈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월하고요. 월하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삽입해서 차트를 만들 거예요. 차트를 만드는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추천 차트에서 폭포 차트를 만들까요? 모든 차트에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폭포 차트를 선택하고요. 폭포 차트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갭 차이만 나오는 거죠. 폭포수처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건 제목은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입력해 주셔도 되고 저는 요거 제목은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가기 버튼은 이제 뭘 만들 거냐면 개발 도구에 가신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만드실 거예요. 자, 매크로 기록을 만드실 건데 자, 매크로 기록을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이거 바꿔준 다음에 저희가 뭘 하시냐면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해야지 바뀌는 거잖아요. 자, 바뀌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3.7%. 그 다음에 이거는 5.5%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그 다음에 5일까지 어차피 5일까지인데 월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저 5일에 대한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3.3%.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자, 바뀌는 거 보셨죠? 여기 바꾸고 난 다음에 데이터 새로 고침하는 게 만약에 별건 아닌데 만약에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때리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매크로 파일로 저장하셔야 되니까 다른 이로 저장하셔야 되죠. 지금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크로 파일로 뒤에 M이 붙어 있는 매크로 파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매크로가 저장이 되는 거니까. 자, 기록을 하시는데 뭘로 하시냐면 데이터에 가셔서 모두 새로 고침.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거 없습니다. 다시 개발 도구 가셔서 기록 중지 하시면 되고요. 자, 개발 도구에서 이제 저희가 요거 단추 만들어 놓으신 거는 컨트롤에 가셔서 삽입에 가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쭉 여기다가 드래그 하시면 단추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녹화했던 매크로 있죠? 요걸 여기다 연동시키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가신 다음에 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할인율 적용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빙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새로 고침 저희가 녹화했던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2.6%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날짜의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틀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실 수 있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대장정에 우리 구간값으로 생성되는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할인율 적용하는 거. 제가 여기서 할인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감가상각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할인율에 대한 계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 하는 게 맞겠죠?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할인율 적용해서 빼줘야 되는 거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이 두 개 날짜 구간으로 해서 그 날짜의 개수만큼 그리고 여기서는 균등하게 선형으로 우리가 증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뭘 응용한 거냐면 기존에 이제 매출 분석을 할 때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선형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 선형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포션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완만하게 가겠죠.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구간을 좀 나눠서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전제 하에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구간값을 우리가 아주 리니어하게 적용을 해서 어떤 분석이라든가 어떤 값을 도출해 놓는 그런 방법들이 엑셀의 노가다스러움이나 엑셀의 번거로운 작업들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개발 도구 메뉴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파일 메뉴 가셔서 제가 요거 설명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에 가시면요. 옵션에 가시면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가보시면은 개발 도구가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체크만 해주시면 개발 도구 메뉴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VBA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만 활성화시키고 들어와서 이 기능을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 디폴트 값이 숨김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요한 포인트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 값 만드시는 거 넘버 from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거 케이스는 뭐냐면 뭘까요? 예, 테이블 add index column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이 add index column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전긍긍하셨거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지? 그 방법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테이블 add index colum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d index column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갈가 닦아 놓으시면 아주 복잡한 로직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단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 여러분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